안녕하세요. 송금희입니다. 지난번에는 대마디 대장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판소리 붙임새 중 엇붙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여러 학자들의 엇붙임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학자 김현수는 엇붙임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견해를 보면 엇붙임을 흔히 줄이어서 붙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대마디 대장단처럼 한 장단의 사설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붙여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자 박건봉은 엇붙임이라고 명칭을 했고 박자와 사설이 한 장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즉 대장단 대마치가 아닌 예를 들면 8박이나 12박 장단일 때 장단은 맺혀 떨어지는데 소리는 맺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이어감을 말함. 대개 명창들은 소리를 엇붙임을 많이 한다. 대장단에 맞춰 소리하는 것은 보통 초보자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학자 유기룡은 엇붙임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어긋나게 붙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자 한범수는 엇붙임이라고 명했고요. 반박이나 한박이나 두박이나 장단을 먼저 보내놓고 음악을 대어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자 이보영은 엇붙임이라고 명했고요. 사설 한행 혹은 선율선이 앞장단의 꼬리와 뒷장단의 머리에 붙어있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앞장단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뒷장단의 중간에서 끝나는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사인데 장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악대사전에서는 엇붙임이라고 했고 판소리에서 일행의 사설이 앞장단에서 시작하여 다음 장단 중간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영주는 엇붙임이라고 했고요. 붙임소리라고도 했습니다. 판소리의 변태형이라 할 수 있어서 원래 성량이나 음색이 풍부하지도 좋지도 않으나 혹독한 노력의 결정으로 이름을 떨친 명창들이 상용하는 수법이다. 소리가 박과 함께 또박또박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장단을 보내놓고 나오는가 하면 장단에 앞질러서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장단 사이에서 소리가 나오기도 해서 어리둥절한 것 같으나 아기자기하고 감칠맛이 뛰어나서 청중이 빨려드는 맛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밀붙임, 완자거리, 잉해거리 등등의 붙임새가 있다는 것을 고수는 알아둬야 할 일이다. 붙임소리로 명성을 떨친 가객은 원래 성량이나 음색이 여의치 않아서 대머리 대장단으로 소리를 해내려고 하면 호흡이 끊긴다거나 음색이 깨끗이 못해서 청중의 실증을 자아내기 쉽고 자신도 고달퍼서 선천적으로 성량이나 음색이 풍부한 사람에게 비해서 가일층 독실한 노력으로 수련으로 명창서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며 근세 명창 정정열 김현수가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강우 학자는 엇붙임이라고 명했고요. 괴대죽, 잉해거리, 밀붙임, 완자거리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최동현 학자는 엇붙임이라고 했고요. 박자의 구속력을 일탈하는 붙임새, 엇붙임에는 이 밀붙임, 잉해거리, 완자거리, 괴대죽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엇에 대한 어원은 창자나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분명하므로 어원에서부터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승 국어사전에 의하면 엇은 빗두로 어긋나게 서로 걸쳐서 서로 비켜서 조금의 뜻을 갖는 접도인데요. 즉 엇붙임이란 어떤 붙임에서 어긋나게 붙여나간 데서 생긴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붙임이 무엇인가이겠죠. 김현수, 이보영, 송영주, 이강우, 최동현 등은 어떤 붙임을 모두 대마디 대장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보면 엇붙임은 대마디 대장단의 규칙성을 어그러뜨린 데서 생긴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엇붙임은 매 장단마다 사설의 구절 단위 혹은 음보 단위가 놓이며 선율선도 기본 단위를 이루는 규칙성을 어그러뜨리고 사설과 선율선이 장단틀을 넘나드는 것으로 장단틀의 구속을 벗어나려는 붙임이라 하겠습니다. 장단 중간에서 사설과 선율선을 붙여나간다고 해서 흔히 붙임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엇붙임에 관한 소리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보는 강산제 심청가중 범피중류로 정건진의 창이며 진양조 장단입니다. 연밤안경 사인수는 최우 유절기요 봉황대를 다
돌아다르니 삼삼발락 청천외요 이수중분 백로주는 태백이 노던데요 심양강을 돌아다니 백낙천 일거 후에 비파성도 끊어졌나 벽벽강으로 돌아다니 소동판 노담봉월 어이구 아야 있다마는 조맹도에게 일세지운기 금에 안제래요 월라구제 깊은 밤에 사설을 통사구조상 분절하면 연파만경사인수는 최후의 유적이요 봉황대를 다다르니 삼삼발락 청천해요 이수중분 백로주는 태백이 노던데요 심양강을 돌아다니로 됩니다. 따라서 대마디 대장단이라면 한 장단에 이음보씩 넣어서 짰어야 하는데 소리는 다음과 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연파만경사인수는 최후의 유적이요 봉황대를 다다르니 이수중분 백로주는 태백이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노던대요 심양강을 돌아다니까지 되어 있고 백낙천 일거 후에 그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서 비파성도 끊어졌다 적벽강으로까지 장단이 끝나고요. 그 다음 돌아다니 소동파 노던 붕얼 여기까지 또 한 장단이고요. 넘어가서 의구하여 있다마는 조맹덕에까지가 또 한 장단입니다. 그 다음 일세지용 이금의 안제제요 한 장단이고요. 월라고제 깊은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태백이 노던데요 적벽강으로 돌아다니 조맹덕의 일세지용 등은 통사구조상 한 단위로 묶여야 할 사설이고 선율선도 한 단위로 짜여져 있는데도 작창자는 두 장단에 나누어 놓아 장단 틀을 넘나들고 있어서 장단과 사설이 맞아떨어지는 대마디 대장단의 규칙성을 어그러뜨린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모리 장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은 사철가로 조상현의 창을 이기호가 제보한 것입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러니 오나를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사설을 통사구조상 분절하면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에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한들 쓸데있나로 되어서 이음보의 중첩인 사음보로서 완전한 의미의 단락을 이루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장단의 사설을 한 행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까지가 한 장단이고요. 그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서 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까지가 한 장단이고요. 또 넘어가서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까지가 한 장단이고요. 반겨 한들 쓸데있나 까지가 한 장단입니다.
제1, 2, 8 장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설과 장단이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사 쓸쓸하더라와 청춘일러니 속절없이 가버렸으니는 통사구조상 한 단위로 묶여야 할 사설이고 선율선도 한 단위로 짜여져 있는데도 작창자는 두 장단을 나누어 놓아 장단 틀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 4, 6장단에서 엇붙임이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중모리 장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은 심청가의 임당수 고사 대목으로 한해순 장을 이규호가 제보한 것입니다. 나죽 기설자누나 혈율 단신 우리 부친 누게 어찌온단 말이냐 가슴을 두다 그리면 폭통 단양터니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심방금 들을대요 고고 돌아가서 동화동 찾아와서 우리 부친이 눈 떠서면 떴다던지 뚱가야시 상을 바리시면 바렸다던지 존망을 하러다가 이 물에 지내거든 다그 혼을 불러 그 말을 못해 일러주오 글랑은 염려 말고 가서 급한 물에 들어라. 제6장단 이외 사설을 통사구조상 분절하면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신만금 태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도화동 찾아가서 우리 부친이 눈 떴으면 떴다던지 애통하야 세상을 바리시면 바렸다던지 존망을 아러다가 이 물에 지내거든 나의 혼을 불러 그 말 부디 일러주오로 됩니다. 그런데 소리는 이를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선율선을 작은 단위로 끊어보면 장단 틀과 맞아떨어지지 않고 사설의 통사구조상의 분절과 일치합니다. 이 대목의 사설은 심청과 뱃사람들과의 대화로서 율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사구조상 의미 분절이 이처럼 규칙적일 수 없는 사설을 붙여나가려면 어차피 장단 틀을 넘나들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엇붙임의 개발은 이런 판소리 사설의 산문화 경향과도 상관이 있는 듯 싶습니다. 어쨌든 엇붙임의 개발로 인해 판소리 장단은 산문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엇붙임 기법이 언제 누구에 의해 개발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정열에 와서 극치를 이룬 듯합니다. 정정열과 붙임소리와의 관계는 유기룡의 설명이 주목됩니다. 정정열은 오명창 가운데서 가장 긴 세월의 수련기간 40세에 이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선천적으로 부족한 성령의 탓으로 도중에서 몇 번이고 포기할 위기에 있었지만 그는 수련길에는 언제고 실제인 명고수 정원섭을 대동하였다. 소리를 마음대로 쭉쭉 뻗을 수 없는 그는 장단에서 어떤 변화를 찾으려 한 것이다. 마침내 그는 붙임소리라는 묘법에 터득에 이른 것이다. 붙임의 뜻은 소리를 짧게 절단하여 이것을 다시 이어붙여 연결하는 수법을 말한다. 성량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묘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 붙임소리가 대유행하게 되었다. 유기룡 판소리의 팔명창과 전승자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보면 엇붙임은 최근 새 정정열에 의해 완성 보급되고 또 유행된 기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붙임새 기법은 원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기교에서 장단 틀의 구속을 일탈하려는 쪽으로 진행 발전된 것 같습니다. 엇붙임은 장단의 구조와 속도상 중머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진양과 중중머리에서도 종종 쓰이나 잦은머리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엇붙임에 관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잉의 거리가 계속되겠습니다.